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우투스탁의 전혜연입니다. 체코의 오래된 속담 중에 머리와 귀를 이용하지 말고 눈을 이용하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증권 투자 시 근거 없는 남들의 말에 휘둘려서 귀가 솔깃해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뜨끔해지실 텐데요. 그만큼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투자할 기업에 대한 공부는 물론이고 직접 주가 흐름을 눈으로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수겠죠. 주식 투자에 대한 냉철한 눈과 판단력을 키워주는 하우투스탁. 오늘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목균형표의 기초 그리고 각 개선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우실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목균형표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균형표의 특징, 그리고 차트들의 이용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제작 과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내용을 넣은데요. 그것은 일목균형표가 원전의 구성 내용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관한 내용이 한 3분의 2 정도, 그리고 일상생활 살아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가 있고요. 또 균형표의 제작과 또 그 구성 원리, 여기에 보면 아주 독특한 제작자의 어떤 인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제작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일목균형표가 만들어졌는지, 또 오늘 내용은 전통적인 기술 분석과 일목균형표의 차이점이랄지,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균형표 차트가 과연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표의 제작 과정 그 결과에서 한 3가지 정도 일목산인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접했던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주식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물론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죠. 일목균형표는 1969년부터 사실 책으로 발간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82년에 돌아가셨는데 1981년까지 전체 7부작으로 발표가 되죠. 그래서 잠시 제가 이 원전 책을 가져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균형표 원전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에서 1부부터 4부작까지는 현재 발매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3부작은 그 절판이 되고 발매가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구해왔습니다만은, 균형표 책, 그리고 그 내용들은, 그 당시 일본 현지 차트를 펼쳐놓고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쉽게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특징이 뭘까? 가장 크게 우리가 제시되는 것이 바로 차트에서 횡축에 해당하는 시간을 중점적으로 본다. 그래서 시간 논의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세 이장을 일면, 추세라든지 뭐 심리는 일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본다, 종합적으로 본다, 체계적으로 본다,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시간 논의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이 가진다는 후행성, 바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균형표의 작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 논리까지도 이렇게 거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칸트의 선험성이라든지 해결의 변정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이 이론을 돋보이기 위해서 곁들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논리 구성이 그러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시간론 등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것이 시세의 정말 그 근원적인 그런 논리를 구현을 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시세, 그래서 상품 시세, 환율, 금리, 채권, 뭐 석유 가격, 금 가격, 그리고 증권시장, 이런 시세의 장은 모두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월봉, 주봉, 일봉뿐만 아니라 현대에 와서는 파생의 장중, 분봉이나 틱 차트까지도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일목균형표의 구조, 그리고 각 개선 이용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차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 화면이 좀 복잡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선 화면에서 보시는 이 빨간색 선을 우리가 이제 전환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색깔은 여러분들께서 차트의 설정에서 어떤 것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틀을 보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죠. 그 다음에 시세의 중심이라는 기준선이 있고요. 오늘의 시세를 26일 뒤로 보낸 바로 후행 스팬이 있습니다. 이 균형표의 특징이 현재 시세 아래
전환선과 기준선이 같이 가고요. 오늘부터 26개 뒤에 후행스팬, 그리고 26개 앞에 선행스팬 구름대가 있어서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죠. 자, 먼저 전환선을 보겠습니다. 전환선은 최근 9개 봉입니다. 그래서 1봉이라면 오늘 포함 9일간, 분봉이라면 지금으로부터 9개의 봉, 그 봉의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의 중심값, 즉 절반값이 되겠죠. 이것을 연결한 것이 전환선이 되겠고요. 이 전환선은 마치 우리가 이평선의 11선, 9일선 비슷하게 다소간 시세가 가소가 될 때, 빠르게 움직일 때 단기 지지선, 그리고 추세가 전환될 때 그것을 빨리 보여주는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처럼 최근 9개 봉의 고가 저가의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의 경우에는 여기로부터 9개가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이 구간 중에서의 최고가 최저 가격, 그 중심에 바로 전환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직전 그림의 경우에는 이 전체가 9개이기 때문에 바로 이 파동의 중심 정도에 바로 전환점이 나오고요. 이 각각의 일수별 전환점들을 연결을 하면 바로 전환선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지금 제가 9개 봉의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의 중심을 잡았는데,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시장을 대표하는 지표들의 경우에는 그냥 종가만 가지고도 연결해서 그 고가, 저가의 중심을 잡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은 전환선이 9개의 봉이라면 기준선은 26개 봉의 최고 최저가를 가지고 그려 나가는 거. 이 연결하는 방식은 전환선과 방식은 똑같고요. 기준선을 균형표에서는 시장, 시세의 중심이자 균형표의 중심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시 만드는 방법은 현재 봉, 지금 현재 봉으로부터 26개, 일목에서는 이것을 1기라고 하는데요. 26개 시간과의 사이에 최저가가 어딘가, 최고가가 어딘가, 그것이 바로 절반, 기준점. 그것을 계속 연결해 나가면 보시는 것처럼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점, 기준선은 바로 최근 26개 시세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세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 시간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전환선이 9개이고 기준선이 26개이기 때문에 직전 어떤 시세가 9개 혹은 26개 이내에 존재한다면 거기서 나타나는 기준선이나 단기 전환선은 직전 파동들의 중심값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을 볼 때 올라가던 시세의 절반짜리 왔을 때 지지받고 가기 쉽다라고 할 때의 그 바로 절반짜리들은 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전환선과 기준선, 특히 기준선을 가지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용 방법은 가장 간단한 것은 우리가 이평선 방식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바로 추세의 방향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상승 추세이고 하락 추세이면 당연히 하락 추세입니다. 그 외에 바로 상승 과정에서는 기준선, 전환선이 시세의 지지선이 되고요. 하락 과정에서는 전환선과 기준선이 하락 시세가 반등할 때마다 저항을 받는 저항 역할을 하겠죠. 이것은 반복 말씀드립니다만 기존 이평선 이용 방식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표가 중심사상, 시세의 중심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선 혹은 전환선 위에 시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장 중심, 매수세 위에 있고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요. 기준선 아래, 전환선 아래 혹은 전환선과 기준선과의 관계에서 전환선이 기준선 더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 시세가 중심 아래에 있고 하락으로 흐르기 쉽고 약세 시장이고 매도세가 강하고 매수세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보실 때 전환선, 기준선 이렇게 용어가 혼란이 되시면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전기줄, 전기선 그러죠. 그래서 전기선 순수입니다. 그래서 전환선 짧고요. 9, 기준선 26, 그 다음으로 느리고요. 그 다음에 이따 보실 선행스팬 1, 2. 그래서 전기선 1, 2 순서면 완전 정별이 됩니다. 그 순서를 지킨다면